오늘도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빅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Trump leans toward expanding U.S. military operations in Iran. 네. 그러니까 이란전을 좀 더 이렇게 그 전면적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지상군까지 투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았죠. 지금 보면은 일부 논객들이 보면은 너무 그냥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다 되고 있고 뭐 그랬는데 이게 자칫 장기전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13명밖에 물론 13명도 많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특히 이란 같은 그런 9천만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대형 국가 상대로 이 정도로 성공적인 그런 전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장기전이 됐습니다. 제가 장기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일단은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질질 끌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다시 격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미국 공습 그리고 봉쇄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뉴스에서는 지금 톱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이란전 관련해서 지난 6월 중순에 미국하고 이란이 60일간 휴전 양해각서 MOU를 맺었죠.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휴전이 사실상 깨졌고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를 철회하고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전쟁통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중부사령부 센트캄이라고 그러죠. 제가 센트캄이라고 그냥 할게요. 중부사령부 센트캄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6시쯤부터 시작된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 해안 방어 시스템, 드론 발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그 그레이터 툰부 섬 일대에 90분 동안 집중 타격이 이루어졌고요. 센트캄은 실제 공습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정말 불바다 된 것 같아요. 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이 이게 정말 장기전이 되는구나 실감 날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미국은 또 이란 항구에 대한 그런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선박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두 척의 상선이 봉쇄를 피하려다가 미국 측에 의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다고 내가 말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다음 주에는 다리하고 발전소 같은 기반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반응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하고요. 또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이제 다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이란을 지금. 그래서 IRGC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렇게 미국 동맹국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서는 민간 건물에 드론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는 목격 영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동맹국이 이익을 보는 다른 수출 통로도 모두 봉쇄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수출은 모두가 공유하거나 모두가 포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팍스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항구인 카르그 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해병대하고 해군 공군을 동원한 죄송합니다. 그런 섬 점령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 약 90%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만약 공격받으면 유가에 또 큰 충격을 받을 수
주는 거죠. 그리고 유가하고 호르무즈 상황,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 사실상 되면서 이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는 85달러 넘어서면서 전쟁 전보다 15% 이상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원유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유가가 더 크게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는 게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간 2일 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는 구조하고 가이드라인이 합의가 됐고 더 포괄적인 3자 협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이란 상대로 때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이란을 지금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란이 중동의 불량배라는 것은 그거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이제 미국하고 함께 때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원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될 전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간의 사이에서도.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습하고 봉쇄를 병행하고 있고 또 이란은 드론 공격하고 위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든 끝내는 일이든 결판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카르그 섬 같은 민감한 타겟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맞아요. 17일. 예. 여러분께서는 이란전보다는 아무래도 이란전도 관심 가져야 돼요. 하지만 이란전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선거 이슈에 좀 더 관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가 에이미 코니벨 얘기 요거 하나 빠뜨렸는데 요거 잠깐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미 코니벨. 제가 보시면은 이 X에 이렇게 글이 나왔는데 이 로비 웨드 낙태 케이스 이후 이전까지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거든요. 에이미 코니벨이. 그런데 요때부터 좌파로 간 거예요. 59%, 57%, 50%. 응? 갑자기. 여기 보시면 이제 key insight. Barrett voted conservatively in a strong majority of cases, both before and after Dobbs. 이 키 인사이트는 그냥 pre-Dobbs average 73%.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좌파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슈들 She remains aligned more with conservatives than liberals overall.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but shows increased cross-aisle voting and a modest leftward ideological drift in later terms. 이때 이후 2022년 낙태 이슈 이후에는 계속 좌파 쪽 손을 좀 더 많이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엔 81%까지 갔잖아요. 2021년도. 그래서 에이미 코니벨의 대법관 판례는 우려스럽다. 돕스 사건 이전에는 만장일치가 아닌 사건에서 81% 보수적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후 임기 동안 그 비율은 50에서 60%대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출생시민권, 선거 절차, 행정권한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서도 로버츠 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좌파 진영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된다. 다브스 사건 관련 문서 유출은 대법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폭력 위협과 시위를 촉발했다. 폭력이나 협박의 위협이 대법관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헌법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이다. 대법관들이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전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대법원에 대한 위협은 누가 가해졌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그보다 약한 조치는 자치정부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예, 요 내용은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빠뜨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란전 다시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어제 중부사령부는 여러 대의 편도 공격용 수상 드론을 사용해서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 시설을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예. 코르세어 무인 수상함 3대가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항구를 공격하는데 이는 미군이 해상 드론을 사용한 첫 사례다. 그러니까 해상 드론까지 사용을 한 게 첫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해상 드론을 사용한 게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사운드는 없어요, 따로. 네. 여기 보시면 또 속보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영상 공개.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툰부섬 순항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목표로 한다. 90분간 진행됐다고 그러고요. 예. 아무튼 이란전 관련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게 좀 센세이션한가 봐요. 여기 보시면 US uses sea drones for first time in combat in strikes on Iran. 이란전에서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선보였다고. 예. 자, 뉴스 하나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뉴섬 관련된 뉴섬 불륜설. 불륜설이 아니라 불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게빈 뉴섬이 자기 친구의 부인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이자 매니저예요. 과거에 2007년이었나?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사건 아마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